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1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719일차입니다. 네, 오늘 역행자예요. 네, 역행자 57페이지. 두 번째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여기서부터 읽을 차례 중간에. 네, 여기서 볼게요. 두 번째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명상 종소리가 나네요. 그쵸? 이거 무슨 소린가 그랬네. 가만히 익숙해져가지고 종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겠어. 네, 57페이지 읽어볼게요. 네. 두 번째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돈의 벽이다. 대학 1학년 때 교내 가외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대박이 났다. 당시 전북대 가외 시장은 의대생과 영어과 혹은 수학과의 사범대 학생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외 게시물에 전공과 가외비 50만 원만 적었다. 내가 다니던 철학과를 포함한 다른 과 학생들은 가외 시장의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너흰 12년 공부해서 이 학교에 왔지만 나는 겨우 2년 공부해서 이곳에 왔다. 나는 수능을 망쳤을 뿐 너희에게 뒤지지 않아. 심지어 하위권 학생은 더 잘 가르칠 자신이 있지. 자신감 뿜뿜입니다. 그쵸? 우리도 이런 자신감이 착착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수백 권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무식하게 수능 공부만 해온 너희보다 지혜로워. 지금 생각해보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패기 덕분에 자신감은 있었다. 그래서 나도 가외 구하는 글을 올리기로 했다. 특이하게 하위권 전문 가외라고 제목을 달고 하위권 전문 가외 제목을 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그러나 어떻게 영어와 수학 등급을 끌어올렸는지 구체적인 스토리와 방법을 적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전화가 빗발쳤다. 야, 뭔가 이 마케팅을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쵸? 핵심적인 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그래서 이 책도 잘 나간 거예요, 베스트셀러로. 어, 놀랍게도 전화가 빗발쳤고, 그때 이후 대학 다니는 내내 가회비로 매달 150에서 2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시급 3천 원의 영화관 아르바이트생 때와 비교하면 7배나 오른 임금이었다. 첫 가회를 구했던 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밤길을 잊을 수가 없다. 주황색 가로등과 달빛이 나를 반겨주는 듯했고 처음으로 세상이 나에게 손을 내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예전에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5천 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지 못했다. 2시간을 일해야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삼갑 김밥으로 때우곤 했다. 이제 시급이 2만 원이 되고 나니 김치찌개를 매일 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며칠만 과외를 해도 스쿠터 주유비 2만 원, 원룸 월세 22만 원이 다 해결됐다. 당시 200만 원은 내게 그런 거액이었다. 용돈으로 50만 원을 받으면 또래 사이에서 부자 소리를 듣는 때였다. 학교를 다니며 200만 원을 내 힘으로 벌어냈으니 나는 자신감이 넘쳤다. 일단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자신감이 내 안에 있을 때 돈이 막 벌어지는 것 같아요. 삶의 밸런스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마지막 벽이었던 외모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나는 중학교 동창 지안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중학교 때는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책을 잔뜩 읽던 20살, 21살에 만난 지안이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지금까지 몇백억 대 넘게 성공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지만 아직 지안이만 한 천재는 거의 보지 못했을 정도다. 우리는 영혼의 단짝이 되었고 매일 철학과 예술에 대해 토론하곤 했다. 내가 전북대에 입학하자 지안이는 서울의 학교를 휴학하고 전주에와 함께 지냈다. 훗날 첫 사업의 동업자가 되기도 한 지안이는 꾀재재했던 나와 달리 멋진 친구였다. 학창 시절 반장을 도맡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머리도 좋았다. 문학과 영화에 대한 조예도 깊어 나에게 스승이자 우상 같은 존재였다. 뭔가 존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잠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지안이었다. 나는 소름이 끼쳐 지연아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다. 그러자 지안이는 일단 자, 이따 저녁에 얘기하자. 는 말을 남기고 잠을 청했다. 다음날 내내 지안이가 무슨 말을 할지 신경이 쓰였다. 방을 치우지 않아서 화났나? 그런데 저녁에 마주한 지안이는 의외의 말을 했다. 밤새 너에 대해 고민했어. 너는 뛰어난 점이 많은 앤데 내가 널 너무 방치한 것 같아. 이제 내 말, 이제 내 말대로 해. 옷, 헤어스타일, 안경, 피부, 신발까지 다 바꿀 거야. 야, 가회로 모은 돈 얼마나 되냐? 당장 객사 거리에 있는 지오다노에 가자. 나는 깜짝 놀란 나머지 이런 소리를 했다. 지안아, 근데 지오다노면 바지 5만 원씩 하는데 아니야? 너무 비싸. 난 그냥 10,000원짜리 바지면 돼. 지안이는 단호했다.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산막, 배수의 진, 19,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날 지안이는 쇼핑을 하기 전 이렇게 호언장담했다. 철학가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명진이 너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해줄게. 물론 나는 믿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나는 반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성에게도 늘 거절만 당했다. 20살 때 2번, 대학에 와서도 2번 거절을 당한 시점이었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지안이는 집요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부터 피부 관리를 위해 탄수화물을 줄여. 이 신발 절대 신지 마. 알았지? 앞으로 내가 골라주는 스타일만 신어. 잠깐 멈춰봐. 안경 벗어. 남자는 안경 안 쓰는 게 나아. 야, 여자랑 말할 땐 절대 그렇게 주눅 들면 안 돼. 그리고 철학 얘기 같은 거 하지 마. 라며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었다. 와, 좋은 친구가 옆에 있었네요. 멘토 같은 삶의 어떤 내가 살다가 어떤 좋은 그런 지침이 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니까 저는 그 제일 처음에 저의 멘토 역할이 되었던 게 내가 멘토를 해줄게가 아니라 제가 정했던 거죠. 막내 이모였었어요. 막내 이모. 막내 이모가 잘 사는 거예요. 혼자 지금 남아 계신데 아들 하나에 이모부님도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삶이 지금 보면은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너무 부러웠었어요. 이모가. 이모가 마음대로 돈 쓰는 모습, 마음대로 돈 쓰는 모습, 외할머니가 제가 잠깐 같이 살았는데 외할머니한테 오면 용돈 드리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알사탕, 땅콩으로 되어 있는 땅콩 안에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알사탕 사다 커다란 거 있잖아요. 사가지고 오고. 근데 돈을 마음대로 쓰고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도 잘 사는 거예요. 제3한강교 지금 한남대교인가요? 제3한강교 옆에 현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어, 옛날엔 식모라고 그랬어요. 일하시는 분 방이 있었어요. 주방 옆에. 평수가 되게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모가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모가 옷도 맘대로 사서 옷을 사서 아 이거 뭐 안 입으면 성해주지. 그래서 저한테 제가 혜택이 있었죠. 수혜가. 그래서 그 이모가 되게 부러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모도 뭐 그냥 연극하고 일도 있었고 엄마보다는 엄마는 좋아하고 좋아하지만 존중하지만 이모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모를 멘토로 삼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모를 봤던 게 있었는데 여기는 야 이런 친구가 있었다는 거 너무 좋으네요. 근데 이렇게 말을 참 듣잖아요. 그쵸? 네. 저희는 지금은 의식 수업을 하면서 15년 동안 의식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멘토 선생님이죠. 일주일에 2번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깊이 예전에는 겉모습만 보고 이모를 따라했더라면 따라하고 싶었죠. 그 성인이 돼서 따라했어요. 뭐 이거 안 입으면 뭐 누구 주지 뭐 이러면서 막 옷 사고 겉모습만 따라했던 거예요. 겉모습만. 근데 지금은 내적인 정신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2번씩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갈 길이 정해지는 것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었다는 거, 야, 너무 대단하죠. 예. 또 볼게요. 지안이는 입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거의 모두를 뜯어 고쳤다. 거꾸로 말하면 나는 정말 여자들이 싫어할 만한 짓은 다 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지안이의 약속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나라고 믿을 수 없어를 연발하게 됐다. 그전까지 단 한 번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느낀 적이 없었지만 이때부터는 넘치도록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한다. 이상형을 만났는데 무리가 없어졌고 인기가 높아졌다. 지안이의 말이 현실로 실현되며 외모라는 마지막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람다운 꼴을 갖춰갈 때쯤 갑자기 지안이와 멀어지게 되었다. 지안이가 스쿠터를 타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 다시 집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나는 갑자기 혼자가 됐다. 하지만 지안이의 가르침들을 잘 따랐다. 다음 해는 첫 연애를 시작했고, 그 뒤로도 몇 번의 연애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느 서툰 청년들처럼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불같은 사랑과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다.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오랫동안 죄책감에 괴로워하기도 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을 절절하게 겪으면서 사랑의 쓴맛을 제대로 경험했다. 이 감정들은 훗날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때가 2010년, 제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네요. 이 친구는 2010년도. 제가 33살이었는데 이때 그래서 슬럼프에 아니지 33이 아니지 40몇이죠 33이 아니라 그때는 사업을 44살에 들었나? 그러니까 43살에 슬럼프가 빠져 있을 때가 2010년도였는데 2010년도에 내 나이 24살이었다. 24살. 그쵸? 제가 24살, 한 20살 정도 차이 나나 봐요. 제가 43살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애초 철학과에 지원할 때 나는 철학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 본 철학과 교수님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대학 내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거나 시간 강사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 전공 수업에 어, 전공 수업에서도 행복해지는 법 같은 건 따로 가르치지 않았다.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쳐 줄까요? 철학에서? 안 가르쳐 줄걸요?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는 어디 있나요? 잘 없을걸요? 세상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예, 부화의식 시간이에요. 어제도, 어제도 사실 저녁에 8시에 미팅을 해달라 하는 거예요.
사실 좀 일찍 자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일찍 자려고 하니까 사실 그래 내가 해야 될 일이 상담이지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조금 이제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래 가서 해야지 하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8시에 가서 했는데 근 2시간 정도 돼서 10시 정도에 마쳤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봤는데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오면서 박성민 사장님한테 자 하면서 톡을 했는데 그분이 그 그분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 우리 박향영 사장님하고 너무 이미지가 비슷한 느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놓아버려야 돼요. 7월 달에는 오신다 그랬어요. 지금 하고 계신 걸 마무리를 하고 오시겠다고 중간에 소개하신 분이 팔로우를 잘 하시면 또 한 번 하신다 그랬으니까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툭툭 하는데 찔끔찔끔 하시는데 보니까 이분이 공부하셨던 분이구나 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런 게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마음 수련을 배우셨다 하더라고요. 마음 수련. 마음 수련을 하는데 근원적인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수업이 이런 얘기를 하고 어릴 때 것을 찾아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저희는 다른 데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상담을 하시잖아요. 어, 다른 거를 저도 느끼겠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 철학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은근히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철학과에서 행복을 저는 돈 벌면 행복한 줄 알았죠. 근데 삶은 왜 살아?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왜 살지?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 아닌가? 태어나서 그냥 양육당해지고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잘 살아야지 행복해지는 돈이 많아야 행복해지는 거고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연했던 거죠. 근데 삶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라 하시더라고요. 행복해지면 성공은 따라오는 거고,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는데, 어디서 행복해지는 걸 찾아요? 그러면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했을 때, 차도 바꾸고, 집도 내가 원하는 집으로 사고, 바꾸고, 막 이랬을 때 행복을 느끼느냐. 순간순간 행복이 아니라 그냥 즐거움. 즐거움은 단순한 거, 내면에서 기쁨이 아닌 거잖아요. 진짜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 강력하게 이 의식 수업, 부하의식이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마음이 계속 편안해지거든요. 편안해져요. 계속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그래서 내가 편안해져야 사업이 저절로 되잖아요. 그냥 자꾸 편안해지는 거, 또 편안해지고. 가끔씩 불안할 때가 있어요. 네, 가끔씩 전에는 매일 샤리샤리하니 등줄기가 뭔가 오싹오싹하는 막 이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그냥 믿어지고 그냥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잘 되게 되어 있는데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내가 고통을 아주 습관적으로 고통 속에 있다 보면 행복해지는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참 운이 좋게 의식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게 행복해져 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모아야 되죠. 네. 전공 수업에서는 행복해지는 법 같은 건 따로 가르치지가 않았다는 거죠. 인식론, 형이상학, 가치론 등 굉장히 전문화된 지식들만 배웠다. 철학에 실망을 느낀 나는 몇 년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던 심리학을 다시 파고 들었고 심리학과 전공 수업도 들었다. 그런데 최신 이론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옛 이론을 답습하는 것 같았다. 강의 수준도 실망스러웠다. 점차 대학에서 배울 게 별로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4년 전 겨울처럼 24살의 나는 24살인데 대단하다. 그쵸? 전업에 공부하다 온 사람이라니까 이런 사람들은. 네, 24살의 나는 다시 도서관에 처박혀 2달 내리 책만 읽어댔다. 사람의 행복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이라는 신념도 이때 생겼다. 행복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좋은 짝을 만나는 거래요. 좋은 짝. 음, 그해 겨울 다리를 회복한 지안이를 다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떨어져 있던 1년간 각자 새로운 경험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자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똑똑하다, 자위했지만 다 뜬구름 잡는 얘기였을 뿐이야.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해. 난 다리 부러졌을 때 사실 돈이 없었어. 병실 옆자리에 손가락이 잘린 동네 건달이 들어와 난동을 피웠어. 그런데 그 사람도 돈이 없어 고민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나 나나 수술비가 없었지.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 건달이랑 정말 다를까? 몸을 다쳐도 수술비가 없으면 똑같이 이런 처지가 되는데도 우리의 대화는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와 지안이는 영화 소셜 네트워크를 떠올렸다. 그전까지 사업이란 적어도 몇 억씩 투자금이 들거나 큰 사무실에서 시작해야만 하는 무서운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소셜 네트워크를 봐야 되겠어요. 영화를 보면서 돈이 전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영화 속 페이스북 창업자들은 기숙사, 창고 등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그것 말고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때 지한이가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냈다. 명진아, 내가 그동안 심리학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별 상담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사무실 빌리지 말고 온라인으로 말이야. 너는 상담 공부를 해봐. 나는 웹사이트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볼게. 같이 해보자. 나는 호기심이 아니라 호기롭게 대답했다. 그래? 그동안 공부한 지식이면 거의 모든 남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애인이랑 헤어졌던 애들도 내가 상담해준 뒤로 다시 잘 만나고 있잖아. 그래, 이걸 한번 팔아보자. 딱 월 50만 원씩만 벌어보는 거야. 나도 이제 가회 지겨워. 이렇게 매일 스쿠터 타고 다니다 동상 걸릴 것 같아. 방학 동안 딱 월 50만 원 수익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리고 나도 얼마 전에 블로그 마케팅 공부하다가 시험 삼아 무한도전 관련 글을 썼더니 조회수가 3만 넘게 나왔어. 그동안 네이버 지식인 활동 많이 해서 계급도 높였으니까 그것도 활용할 수 있을 거야. 돈 한 푼 안 들이고 광고할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읽을게요. 29분이에요. 그래서 스토리가 딱 재밌죠? 네, 엄청 재밌어요. 아주 외모도 못생기고 돈도 없고 아주 진짜 사람들이 싫어하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또 친구가 엄청난 또 진짜 영혼의 많이 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친구가 또 한 명 있으면서 변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또 있었어요. 그죠? 네. 우리는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어느 기준에 내적인 어떤 정신세계가 긍정적인 거 수용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우리가 그 목표치가 있잖아요. 용기를 내는 거 200이냐 200을 넘어서 또 흔들림이 없어야 되냐 외부 영향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영향받고 있잖아요. 근데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또 모든 것들 내 생각을 수용하는 거죠. 저 사람들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가 저항했던 걸 내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쵸? 내 생각이 이랬구나, 부정적이었구나. 근데, 내 생각이 수용으로 내 감정, 내 느낌이 편안함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토요일 날,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네,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할 스쿨도 있고요. 네. 9월 6일, 7일 날 깨달음 시크릿이 있어요. 진짜 팔자가 바뀌는 수업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음성